다음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집권 세력 내내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부동산이었죠. 이게는. 그리고 또 이 조국 사태 이후에 공정성에 대한 특히 젊은 세대들의 어떤 문제제기, 불만 이런 거였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LH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 LH 사태는 앞에서도 다들 언급은 좀 했지만 한 번씩은 좀 짚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LH 사태의 본질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좀 진행될 것인가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잘 기억을 갖다가 못 하는데 노무현 정권이 한 자리 숫자로 내리앉으면서 무너져가고 여당이 해체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정권 초반 그리고 정권 중후반에 있었던 두 차례의 부동산 폭등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당시 보면 뭐 이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그 다음에 뭐 경제자유구역, 무슨 클러스터, 그 다음에 그 골프장 2배 확대, 그뿐만 아니라 토지 수용에 대한 이 법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수백조의 토지 보상금을 풀고 그것이 결국 부동산 이 개발 투기로 이 수도권 일대를 갖다가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이 서민을 위한 정부다라고 인식되었던 노무현 정권이 나중에 보면 이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격차를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이 갈라놨다.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거의 이제 또 도외시됐죠, 국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문 정권이 들었을 때 문 정권이 지금 두 가지, 하나는 부동산이고 하나는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라고 좌파 진영 내부에서 맞이했던 비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또 그렇게 갈 거다 이랬는데 지금 딱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때도 이 부동산 폭동을 겪으면서 좌파의 이중성 부분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게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뭐 대책이나 대안이나 조사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지리멸렬하게 이 정권의 그냥 족쇄가 되어가지고 이 정권은 제가 볼 때 이제는 이 무너지는 자진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다. 이게 무슨 답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제가 하나 물어본다면은 지금 어쨌든 LH 직원들이라든지 물론 민주당의 몇 명 부분도 연루되어 있지만 촉발이 LH 직원들의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좌파는 아니잖아요. 네? 그 LH 사람들이, 직원들이요? 예. 아니 어쨌든 이 정권이 부동산 대책의 최종적인 귀결점이 6개 신도시로 결정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땅을 다 사놓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 지금 국회의원도 8명 이상이 샀고 그 다음에 시의원,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정권이라는 거는 그 정권의 공무원이고 그 정권의 거기 공기업의 직원이면 그건 다 정권하고 한 통속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야지 걔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러면 안 되죠. 자, 그걸 내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역대 정권을 보면은 정권 초반에는 정치 사회개혁, 국민들도 그걸 원합니다. 한 중반 정도 지나고 나면은 경제에서 이제 성과 내기를 바래요. 그런데 대부분 정권이 정치 사회개혁은 열심히 하고 신나게 하는데 경제 문제를 못 풀어요. 못 푸는데 정권 말기에 가면은 권력 내부, 친인척 비리 이런 게이트가 터져 갖고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경제를 해결을 못해도 마지막에 게이트만 안 터지면 국민들 그래도 어느 정도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무능한 정권 정도로. 그런데 정권 말기에 가서 게이트가 터지면 국민들은 어렵게 경제가 문제 해결되기를 생각하고 감내하고 기다렸는데 기껏 권력 저가본 사람들이 저끼리 해먹었구나 해서 이제 감정이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것이 정권 말기에 이제 극단적인 레임덕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LH는 어떤 거냐? 이 문제 관련해서 이해찬 전 대표가 아주 잘못 짚었어요. 뭐라고 발언했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현 정권들에 들어와서 그래도 윗물은 많이 나아지는데 아랫물은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 정권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래요.
현 정부가는 뭐냐면 현 정부는 원팀 개념입니다. 그 원팀에는 청와대와 국회뿐만 아니고 지지층까지 원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LH 사건에 가담을 했는 사람들이 누구냐? 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최대 수혜자들입니다. 40대 50대 정규직에 있었던 최저임금 올라가고 노동 관련제 노동 조건이 혜택을 받는 이 세력이고 또 현 정권이 비판을 감수하고도 늘어나는 공공부문의 이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층은 뭐 그 당시 세대 문화도 있지만 현 지지층의 철옹성을 형성하는 층들입니다. 40대 50대들이에요. 이들이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의 핵심이단 말입니다. 이들이 내부 정보를 갖고 하다 보니 하나는 불공정을 저질렀고 두 번째는 이들이 적폐 야당하고 논쟁을 벌어질 때 그 강고한 친문 세력 화력 부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반문 진영들은 이 층에 대해서 친문 핵심 세력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았던 거죠. 근데 그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 개척해야 되고 지극 개척에서 터지다 보니 아랫물은 맑고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좀 그렇다. 우리하고는 그 이야기는 이면에는 그래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현 정부의 독특한 이 원팀 시스템에 의해서 이 반문 진영이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감정적으로 폭발한 거예요. 네. 우리 참여자 아까 LH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저는 뭐 사실 이번 이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만약 패배를 할 경우 두 군데 다 잃을 경우에는 이건 다음 뭐 대선까지도 갈 수 있는 대선에도 큰 하나의 내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지금 LH가 이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먼저 이야기를 했죠. 아니, 경실련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하고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80년대 뿌리를 둬가지고 정책질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실 그러니까 쪽 위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정책실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김상조. 김상조 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력들하고 그리고 지금 원래 이 586 주류 세력들하고 약간 그 80년 운동의 결이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상당히 이쪽에 정책실 쪽에 뭔가 타격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뭐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일종의 그러니까 이 여권 내 헤게모니 싸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가 먼저 불거졌다. 그리고 진짜 또 이게 외형적으로 헤게모니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쪽에서 한쪽에 이렇게 줬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 여권에서 이 상황 주로 경기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여권 내 헤게모니 싸움처럼 몰고 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잘못 판단하고 있다. 물론 지금 청와대나 그러니까 여당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밑에 흐르는 그런 기류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특히 대통령이 지금 이 LH 문제에 대해서 과거 이전에 있었던 적폐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지금 당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권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담당한 지가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5년 차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거 정권의 적폐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그냥 국민의 분노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서를 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 수사 주체의 문제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분노한 민심은 뭐가 됐든 간에 빨리 이 사안을 파헤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문하는 사람 빨리 잡아들여서 단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하면서 검찰에 대한 직접 수사를 상당히 이렇게 차단하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홍영식 소장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부분들이 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실은 검찰한테 뭔가 이거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서 놓은 것이 아마 박영선 후보가 이야기하는 특검인 것 같아요. 사실은 특검이라 하지만 특검의 손발은 다 검찰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 지금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을 못 주니까 결국 애둘러서 검찰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이 심각성 자체를 조금은 이 간과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이 LH 사태와 관련해서 결국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상당히 그러니까 이 근간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그 이 지난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가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참여정부가 그 이때 상당히 타격을 받았던 것이 이 집권 내내 소위 버블 7이라고 해서 아주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그 처방책으로 공급 위주가 아니라 이 아주 중과시하는 종부세라는 걸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보수 언론들이 세금 폭탄이라고 해서 상당히 해서 그런 프레임에 말려든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도 사실 이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릴 때 뭔가 그러니까 세금으로인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는 이 세금 만능주의식의 대응 논리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결국은 뭐 할 수 없이 그래갖고 이제 지금 그 공급 특별 공급 이사 공급 대책을 냈는데 그 이사 공급 대책의 주도권 누가 있습니까? 공공이 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공공에서 지금 그 LH를 비롯해서 이거를 개발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독점적인 위치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제도적인 이 차단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고 공공이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공공의 개발이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한테 제가 제일 실망하는 것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 제일 앞장서서 할 부분이 소위 말해서 국가 균형 개발.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 이전 같은 뭐 그런 가감한 걸 통해서 뭔가 이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을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의 그러한 그 발전 변화를 모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수도권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사람들이 그 인구가 가밀되니까 결국은 집이 모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고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수도권의 집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정책 이런 부분들을 왜 진작하지 못했던가 그래서 이 좀 만시지탄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는 내년 대선까지도 이 사안 자체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균형 개발을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게 떠오르는데 강화문 시대를 약속했잖아요. 강화문 시대는 구중궁궐인 청와대에서 나와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이 정말 우리 좀 이렇게 선진화된 이 군림하는 어떤 황제 같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안보 보안 문제 뭐 이런 부분으로 그거 될 때 상당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결국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좀 없어지는 과정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요 문제를 갖다가 저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에 대한 적폐를 차원을 넘어서서 저는 대한민국의 그 적폐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부동산 적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일제 적산불화 과정이라든지 왕실 재산 특혜라든지 그리고 정부와 이 신도시 프로젝트마다 드러났던 그런 이 비리 문제라든지 저는 그 연장선 속에서 지금 신도시에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 과연 이게 현재 여야와 진보 보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 옛날에 3, 4년 전에 이야기됐던 민나 도브로데스 모두 도둑놈이라는 말이 소환될 정도로 지금 국민들은 이거 그동안 이렇게 이 민도가 올라가고 국가가 이렇게 6위권 7위권 발전해 오는 동안에 그거는 마찬가지였네. 이런 문제가 저는 모두의 가슴을 갖다 강타했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는 저는 앞으로 현재 그 여권에서 잡고 있는 LHO법,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동주택특별법, 한국주택공사 공사법, 부동산 거래법 이런 것이 다 재개정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도 그 퇴출되고, 말하자면 LH법 개정안도 되고, 온갖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이 부동산 적폐를 갖다가 타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야 모두 함께 모색해야 될 것이고, 이것의 결정판은 대선 주자들이 저는 그 내년 대선에 올 연말부터 아마 정책들을 내놓겠죠. 국민들한테 그 정책을 대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는 과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